일상 회복을 넘어 일상 탈출을 꿈꾸는 요즘, 집콕보단 숲콕 아니겠어요? 이 마스크 속으로 전해오는 맑은 공기. 한번 타보세요. 너무 재밌어요. 꾹꾹 눌러두고 참을 만큼 참았던 여행 본능. 이 가을이 가기 전에 야무지게 즐겨보렵니다. 겹겹이 쌓아두기만 했던 답답한 마음 한 방에 풀고 싶나요? 당연히 가능하고요. 추억의 완성은 뭐니 해도 체험이라고요. 그것도 가능합니다. 무엇보다 짜릿하게 즐기고 싶다고요? 다시 물어도 완전 가능! 여러분의 오감을 충족시켜줄 힐링 여행지 경북 문경에선 다 됩니다. (2007년) 국가명승 지정, 한국인이 꼭 가봐야 할 국내 여행지, 관광의 별이 빛나는 오늘의 목적지, 치유도시 경북 문경의 중심이죠. 위대 코로나 시대에도 비대면 안심 여행지로 인기 만점, 여기는 문경세제입니다. 새들도 쉬어간다는 조령의 옛길, 바로 문경세제 아니겠습니까? 하늘 높고요, 단풍 예쁘고 가을 소풍 나온 그런 기분입니다. 소풍하는 마음으로 가볍게 걷기엔 역시 등산로보단 산책 코스가 좋겠죠? 문경세제를 걷다 보면 마당바위 길이라는 곳을 한번 만나게 되는데요. 그 위에서 서서 문경세제 정취를 보면 새소리, 물소리 느낄 수 있는 아주 추천하고 싶은 곳이기도 합니다. 소소하지만 알차게 즐기는 약 1.5km 코스, 1관문과 2관문 사이 완만한 산책길을 추천합니다. 터가 있고, 조령 원터구나. 사국 촬영 세트장과 역사 유적지를 동시에 만날 수 있는데요. 특히 조선시대 때 관리들의 숙소였다는 조령원터. 훗날엔 일반인들이 쉬어가는 곳이기도 했다니 역사 이야기도 들을 겸 잠시 머물러도 좋겠죠? 가을의 절정인 문경세제는 걷기 나름. 등산 난이도와 시간에 따라 코스를 선택할 수 있으니 취향에 맞게 안전 산행하세요. 코로나19 장기화에 여러모로 시달렸던 마음, 이제는 잠시 내려놓을 차례입니다. 여러분도 함께 숙멍할 준비 되셨나요? 몸이 막 건강해지는 느낌입니다. 이 문경세제 숲의 좋은 기운을 여러분의 안방으로 전해드립니다. 문경세제의 자연을 200% 즐기는 또 다른 방법이 있다고 해서 발길을 옮겼는데요.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아이들이 대거 출사표를 던진 모습. 요즘 문경세제에서 아주 핫한 반전 매력을 자랑하는 곳이라고요. 우와, 재밌겠다. 아니, 문경세제 숲속에 아이들이 정말 신나게 줄을 타고 있는데, 네. 이게 뭐예요? 여기 있는 시설은 숲밧줄 체험 시설입니다. 이곳에 오시면 아이들은 모험숨도 키울 수 있고 밧줄을 즐기는 추억도 만들 수 있고 가족끼리 전통놀이도 하면서 재미를 느낄 수 있는 시설입니다. 밧줄을 타고 오른 뒤 완등을 알리는 종을 치면 목표 달성! 트리 클라이밍 도전자는 대부분 어린이들. 어때요? 이렇게 줄을 타고 한 높이 올라가 보니까요. 산도 좋고 공기도 맑아가지고 풍경도 예쁘고 되게 종을 치니까 또 뿌듯함이 있었어요. 야, 뭔가 또 성취감. 네, 그치. 이 아이들만 하는 거 아니에요? 어른도 못 하죠? 어른도 할 수 있어요. 팔이만 좋으시면. 예? 제가 이게 떨려서 그런 거 아니고 아이들이 많아서 양보 좀 하려고요. 아유, 해셔야죠. 아니, 여기까지 오셨는데. 아유, 나 지금 떨고 있니? 어른은 가고 아이들은 대환영! 문경세제 숲밧줄 체험 도전해보세요. 문경세제는 조용하고 고즈넉하고 정적이 흐른다? 아닙니다. 보시는 것처럼 아이들과 온 가족의 웃음소리, 즐거움이 가득합니다. 그리고 이 숲밧줄 체험은요, 어른, 아이 할 것 없이 모두 즐길 수 있는데요. 오늘은 제가 우리 친구들을 위해서 자리 양보한 거예요. 열심히 구경한 자에게도 보너스는 있습니다. 오랜만에 가을 소풍이니만큼 역시 도시락이 빠지면 섭섭하죠. 어머, 피크닉 분위기 산다 살아.
금강산도 식후경 아니죠. 문경세제도 식후경입니다.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 가만 보자. 이 도시락이 짠. 아니 밥이 왜 이래요 이게? 이게 무슨 일이고? 잠시 착각을 불러일으킬 정도로 리얼리티가 강조된 이 도시락의 정체는? 이 밥 모양이 연탄이요. 연탄 그러니까요. 연탄이에요. 연탄을 꼭 닮았는데 네. 아니 밥을 어떻게 이게 연탄 모양으로 만들 생각을 하셨어요? 문경이 원래 탄광 지역이었습니다. 지금은 활성화가 안 됐지만 옛날에 활성화됐던 그 시기에 이제 아버지들이 매일 싸가지고 다니시던 도시락에서 아이템을 얻었고요. 거기다가 또 연탄 모양을 하면은 더 좋을 것 같아서 이제 연탄 모양으로 만들게 되었어요. 문경의 이야기를 담은 이름하여 연탄도시락. 이래봬도 문화체육관광부 공모를 통해 선정된 상 받은 도시락이란 말씀. 알찬 구성으로 추억 돋는 연탄도시락과 문경 특산물의 조합을 이룬 이색 피크닉. 기대 이상이에요. 모양도 재밌고요. 밥도 맛있고. 그리고 흑미밥에 건강한 재료 버섯이 들어가서 맛뿐만 아니라 건강까지 챙기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도시락 안에 달걀 후라이 하나, 소시지, 이건 뭐 망고의 진리입니다, 여러분들. 문경 오시면 문경의 맛과 정식이 담겨있는 이 도시락 꼭 한번 맛보세요. 문경세제에서 느끼는 오감 만족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아이들의 눈을 또 한 번 초롱초롱 빛나게 할 숨은 공간이 있었으니 문경의 아름다운 자연을 집으로 가져갈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요. 문경 자연생태박물관에 오시면 우드버닝 체험을 할 수 있습니다. 우드버닝, 말 그대로 나무를 태운다는 뜻인데요. 뜨겁게 달군 인두로 나무 위에 글씨를 쓰거나 그림을 새기는 예술 분야를 말한다고요. 뽀글이 최기정도 어째 적성을 찾은 모습 오랜만에 솜씨 발휘 중입니다. 잘 되고 있어, 잘 되고 있어. 그런데 이 서울서 향기가 나는데 너무 좋아요. 이게 무슨 향기지? 향기가 좋죠? 네, 향기 너무 좋아요. 이게 바로 문경의 사과나무 향기입니다. 그렇습니다. 문경은 경북의 대표적인 사과 주산지 중 한 곳. 사과나무 자투를 버리지 않고 우드버닝 체험의 활용, 친환경적 체험으로 각광받고 있다고요. 그림을 새길 때마다 나무 향이 솔솔. 우드버닝을 하고 있으니까요. 마음이 힐링되고 뭔가 내 정신이 치유되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런데 전 왜 이렇게 소곤소곤 조용할까요? 소곤소곤. 절로 마음이 차분해지는 체험으로 오늘 여행은 여기서 마무리. 여러분도 향긋한 추억을 지방까지 가져가세요. 답답한 집콕에 지쳤나요? 여행의 계절을 떠나보내기 아쉬웠나요? 그렇다면 늦기 전에 11월의 마지막 가을을 즐겨야죠. 이번 주말엔 경북의 여행 1번지 문경세제로 떠나보는 건 어떨까요? 건강하게 걷고 재미있게 즐기고 향기롭게 힐링하는 오감 만족 가을 소풍 어디라고요? 경북 문경세제에서 즐겨보세요. 와, 꽃향기도 너무 좋고 꽃도 너무 예쁜데 너무 춥다. 뭐 뜨끈한 거 없을까요? 뜨끈한 샤브샤브 드시면 되죠. 근데요. 매콤한 것도 먹고 싶으면요? 매콤한 콩물 드시면 되죠. 말씀 듣고 나니까 두 개 다 먹고 싶은데요? 그럼 우리 집으로 가세요. 불 위에서 모락모락 김을 비워내는 뜨거운 요리들 만나봅니다. 날씨가 쌀쌀해지면 너도 나도 발걸음을 향하게 되는 맛집이 있습니다. 주인장의 손맛에 반해 처음 온 사람은 있어도 한 번만 온 사람은 없다고 해요. 처음에 만들어졌을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오죠. 자주 오는 집이에요. 너무 잘 어우러지니까 이렇게 겉도는 게 없이 맛이 쫙 배어서 나와서 조미로 넣은 게 아니라 정말 그 깊은 채소에서 우러나오는 그 깊은 맛이 있어서 너무 맛있습니다.
이곳의 주 메뉴는 소고기 샤브샤브. 갖가지 신선한 재료들이 식탁을 풍성하게 채웁니다. 일단 지금 제 앞에 이렇게 샤브샤브 펼쳐져 있어요. 너무 뭔가 되게 많은데요? 가성비가 아주 좋다고들 말씀하세요. 아, 진짜요? 먼저 사장님의 자부심이 담긴 육수부터 보글보글 끓여줍니다. 짭조름한 냄새가 올라오긴 하는데 솔직히 이렇게 딱 봤을 때는 여기서 무슨 맛이 날지 잘 모르겠거든요? 이게 맛있어요. 이게 저희가 육수를 항상 끓이는데 2시간 걸리거든요. 음식 맛의 기본은 육수라는 사장님. 깊은 맛을 위해 갖가지 재료들을 아낌없이 넣어줍니다. 무, 파, 팥뿌리, 양파, 황태, 조개, 디포리, 멸치, 다시마 이렇게 해가지고 2시간을 끓여요. 그래서 보기보단 굉장히 깊은 맛이 있고 깔끔하거든요. 아니 근데 그렇게 다 일일이 말씀해 주셔도 되는 거예요? 그래도 그 황금비율을 못 따라가세요. 알려줘도 못 따라한다. 남다른 황금 비율로 정성 들여 끓인 육수 맛 확인해 볼까요? 진짜 그 깔끔하다고 한 말씀을 알겠어요. 해산물 그 조개 들어간 맛이 깔끔하게 들어와요. 끓고 있는 국물에 소고기며 채소를 넣어 먹는다는 뜻의 샤브샤브. 만두부터 넣어주고 색색의 채소를 몽땅 투척해 국물 맛이 배어들길 기다립니다. 지금 채소가 충분히 우러났거든요. 오! 아까는 그 시원한 해물 맛이 조금 더 났는데 지금은 어우러져갖고 또 다른 맛이 나죠. 이제 이번에 고기가 들어가면 또 다른 맛이 느껴지실 거예요. 고기 넣기 전에 이거 조금 더 먹으면 안 돼요? 얼른 드세요. 야채가 더 익으면 맛이 없어지거든요. 아, 네. 채소를 건져 먹을 때도 맛있게 먹는 팁이 있는데요. 청경채부터 숙주나물 순으로 먹어야 채소 고유의 아삭한 식감을 즐길 수 있다고 합니다. 이 속기의 아삭한 식감이 너무 좋잖아요. 감동스러운 식감이에요. 아삭아삭함이 살아있어요. 드디어 소고기를 투입할 차례입니다. 카멜레온처럼 변하는 국물 맛. 소고기를 넣은 후엔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오, 진짜로 그 고기에 기름 맛이 들어가니까요. 또 육수 맛이 달라졌어요. 깊어졌죠. 네, 더 진한 맛? 이렇게 끓으면서 또 국물이 이렇게 졸아들면서 같이 이제 채소하고 육즙하고 이 어우러지는 맛이 굉장히 좋거든요. 살짝 익힌 고기를 채소와 함께 이 집의 비법 소스에 찍어 먹으면 고소하면서 부드러운 맛이 폭풍 감동을 불러일으킵니다. 이 조합이 아주 진짜 환상이죠. 너무 맛있어요. 진짜 감동받았어요. 감동받아서 말이 안 나는데 겨자가 들어가가지고 딱 들어왔을 때 이거는 맛있는 거야, 유선아. 내 세포들이 이건 맛있는 거야 라고 얘기하고 있었어요. 좋은 사람들과 함께 나눠 먹기에 더없이 좋은 샤브샤브. 풍성한 고기와 채소는 든든한 포만감을 안겨주고 진한 국물 한 모금은 온몸에 온기를 가득 전해줍니다. 육수를 너무 진하게 잘 빼서 너무 맛있고요. 거기에 고기가 들어가니까 감칠맛이 더해져서 국물이 너무 맛있어요. 여기서 이제 마지막에 칼국수까지 넣어서 먹으면 진짜 너무 맛있어요. 오늘의 하이라이트 칼국수 투하. 칼국수를 넣으면 국물 맛이 또 달라진다고 합니다. 아주 부드러워졌죠, 이거는요. 오, 이게요 너무 신기한 게 처음에 그 해산물 맛이 다시 살아났다고 해야 되나요? 그 조개의 시원한 맛이 싹 올라오죠. 싹 올라왔어요. 드셔보세요. 너무 신기해. 혼자 그렇게 아니 좀 혼자 드시면 어떡해요. 맛있어요. 이야. 국물이 졸아들어 간이 알맞게 배어든 칼국수. 몇 번 씹지 않아도 술술 넘어갑니다. 또 하나의 인기 메뉴 만나봅니다. 아삭한 콩나물과 얇은 대패 삼겹이 만나 빨간 고추장 양념을 뒤집어 쓰면 대체 불가의 매력을 지닌 콩나물 불고기, 일명 콩불이 탄생합니다.
화려한 비주얼에 시선을 빼앗기다 보면 어느새 재료들이 하나가 돼 매콤 달달한 양념과 어우러지는데요. 고기면 고기, 떡이면 떡, 어느 것 하나 부족함 없이 만족감을 채워준다고 하네요. 기름이 잘 우러져. 고기가 우러져가지고 맛이 딱 나게끔 되어 있잖아요. 맛이 맵지는 않고 칼칼하게 매운맛 있죠. 칼칼하다는 거. 고소하면서도 아삭아삭하면서도 조금 씹는 맛도 있고 아주 좋은 것 같아요. 자, 그럼 식욕을 자극하는 붉은 빛깔의 콩나물 불고기, 그 맛을 확인해 볼 차례입니다. 콩나물과 고기가 어떤 맛의 조화를 이룰까요? 아까 어머님들께서 이게 굉장히 이 매콤함이 깔끔하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저도 그게 뭔지 알겠어요. 근데 이렇게 매콤함이 깔끔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청양고추. 매콤한 양념의 비밀 병기가 바로 이 청양고추였습니다. 양념 만들 때 꽤 많은 양이 들어가거든요. 그게 이게 물고추가 들어가니까 농도도 잡고 매운맛도 어우러지면서 숙성이 되면서 요 맛이 나오는 것 같아요. 양념장도 바로 쓰지 않고 일주일간 숙성을 시켜야 제대로 된 맛을 낸다고 하는데요. 사장님의 손맛이 담긴 콩불, 그 대미는 바로 볶음밥이 장식해줍니다. 남아있는 양념에 흰 밥과 김가루 등을 넣고 골고루 비빈 후 타닥타닥 누를 때까지 기다렸다 한 입 떠넣으면 입이 데일지언정 이 맛을 포기하기가 어렵겠죠. 콩나물 씹히는 식감도 너무 좋아요. 이 볶음밥도 소스가 맛있어야 되거든요. 소스가 맛이 없으면 아무리 많이 볶아도 맛이 없어요. 근데 소스가 맛있으니까 너무 맛있어요. 이제 곧 더 추워질 텐데 이렇게 좀 추워지면요 뜨끈한 음식이랑 또 매콤한 음식 맛있게 먹고 싶잖아요. 여기 오면 이 두 가지 다 맛있게 먹을 수 있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사장님. 감사합니다. 아침 저녁으로 쌀쌀한 요즘 우리 몸도 온기를 품은 요리를 찾게 되는데요. 마지막 한 입까지 따뜻함 그대로 즐기고 싶다면 샤브샤브와 콩나물 불고기 어떠신가요? 모든 일에 열정적인 사람, 새로운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 정직하게 흘린 땀의 가치를 믿는 사람. 내 옆에 있는 사람은 와이프 하나. 보면 볼수록 매력 넘치고 응원을 보내고 싶은 오늘의 주인공은요. 안녕하세요. 저는 필리핀에서 왔는 하이디입니다. 순창군 복흥면 주인공이 사는 곳입니다. 어린이집에서 오늘의 주인공을 만났는데요. Hello everyone.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뭐 먹었어요? 김치. 하얀밥. 국물. 자, 손 들어보세요. 손. 그렇지. Hands up, hands up. Nice to meet you again today. Nice to meet you. 하이디 씨는 올해로 10년째 순창 군내 어린이집과 지역 아동센터를 돌며 원어민 강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4세반 아이들과 영어 수업이 한창이네요. Hello. 저 게임하고 하는 방법, 같이 놀아 하는 방법. 그래서 애들 조금 괜찮았더라고요. 일주일 수업이 꽉 차 있는 하이디 씨. 하이디 씨와 한 번 인연을 맺으면 이듬해에도 그녀의 수업을 기다리는 곳들이 많다고요. 하이디 선생님하고 인연을 맺은 지가 굉장히 오래됐는데 한 번도 다른 선생님하고 바꿔봐야겠다라는 생각을 한 적이 없어요. 그만큼 충실하시고 열심히 하시고 아이들에게 영어를 보다 더 쉽게 알 수 있도록 재미있게 가르쳐 주시는 분이세요. 하이디 씨와 아이들 모두 즐거워 보이죠? 하이디 씨는 이 일이 단순한 돈벌이라고 생각해 본 적 없습니다. 오히려 더 큰 행복을 얻어간다는데요. 그 마음은 아이들도 마찬가지 같네요. 재밌어요.
Okay. Now, what day is it? Monday. Tuesday. Wednesday. Sunday. Good job. What color do you like? Good job. What color do you like? I like green. Good job. A. 애기 하니까 그냥 가면 돼요. 그렇게 하면 나는 그렇게 안 해요. 애들 나한테 많이 배우면 좋겠어요. 20년 전 정읍에서 결혼 생활을 시작한 하이디 씨. 대학 졸업 후 마닐라에서 무역회사를 다니다 남편을 만나 한국에 왔습니다. 처음에는 여기 왔을 때 무서워하는 생각 있었어요. 왜냐면 한국 사람도 몰랐고 얼마나 외로운 거야. 여기도 옛날에 다문화가족 없었어요. 수업을 마친 하이디 씨가 바쁘게 이동합니다. 집에 가서 이제 옷 바꾸고 이제 밭에 가야 돼요. 이곳이 하이디 씨와 남편 기용 씨의 보금자리. 다녀왔습니다. 집에 있던 남편이 반겨주네요. 잘 갔었지. 밭에 가야지. 이번에는 농사꾼으로 변신할 시간. 하이디 씨와 남편 기용 씨는 이곳 순창에서 인삼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집사람하고 저하고 둘이서 이렇게 이 손수 작업을 다 한 거예요. 부부의 땀이 고스란히 담긴 땅. 한 열매 큰 거 한번 볼까 캐볼까? 부부는 몸이 불편한 시아버지를 대신해 밭고랑에 매달려 왔는데요. 최근에는 이 인삼밭을 바라보면 한숨이 절로 나온다고요. 상당히 길어요. 상태는 좋아요. 좋은데 참 시세가 없어요. 이 정도 같은 경우는 한 채 750g에 25,000원씩 나왔거든요. 이제는 지금은 한 12,000원밖에 안 돼요. 힘들게 했는데 있는 그 상황은 진짜 너무 좋다. 마음이 없어요 이제. 몸이 불편한 시부모님을 모시기 위해 순창에 온 지도 15년. 처음에는 종업 살고 있다가 어머니 많이 아파서 어머니 여기 살고 있으니까 아버님도 농사하고 어머니 밥 뭐 해주니까 여기 같이 살았어요. 어머니 돌아갔을 때 이제 나가는 폭풍이 나가는 생각 없어요 이제. 아 진짜 크다. 참 이렇게 사이즈가 커야 좋은 건데. 그렇죠. 이거 진짜 온년이요. 농사는 잘 지었지만 인건비도 나오지 않는 밭을 하루라도 빨리 정리하고 싶은 하이디 씨. 반면 기용 씨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고생한 보람이 안 나오니까 재미가 없네. 마지막 농사할 것 같아. 더 해야지. 한 번 더 해야지. 나는 이제 별연 없어. 다 끝나. 부모님과 부부의 피와 땀으로 일군 땅에 미련이 남지 않는다는 건 거짓말이겠죠. 요령을 피울 줄 모르는 하이디 씨는 농사뿐 아니라 집안일도 우직한 성품으로 버텨왔습니다. 근데 아버님이 몸이 불편한데 얼굴 인상 안부 안 쓰고 웃으면서 항상 아버님 소변 소파에서 오줌을 흘리도 인상 안 쓰고 거실에서 화장실에서 하루에 청소 5-6번 하더라도 인상 안부 안 쓰고. 우리 스밀 아빠 마음이 좋아요. 진짜로 솔직히 말하는 거야. 마음이 좋고 하지만 뭘 심질가 조금 굽하고. 남편 기용 씨는 아내가 한없이 고맙기만 합니다. 한 1년 동안 집사람이 제 병간을 다 했습니다. 고생을 많이 했어요. 제가 병원에서 못 걷는다고 했는데 노력하다 보니까 좀 다리는 쩔더라도 좀 걷더라고요. 내 옆에 있는 사람은 와이프 하나. 다친 이후로 더 가족 부부지간에 서로 신뢰하고 더 내가 많이 의지하게 되더라고요. 모두가 퇴근할 시간 하이디 씨가 집을 나섰습니다. 다음에 또 어디 가세요? 저 가게 갈 거예요. 가게요? 예, 옷 가게요. 어둡던 가게에 환하게 불이 켜졌습니다. 고깃집이 거기 다 기다리고 있어요. 농사하니까 들어오는 돈도 없어요. 그래서 옷 장사해야겠다. 이 조금 가지고 있는 돈 장사하니까 옷 장사했어요. 그때 7월 달 시작했어요. 코로나 장기화로 꼬박 1년 모노민 강사 활동이 막히며 SNS 의류 판매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한국인부터 외국인까지 고객은 다양한데요. 생계를 위해 시작했지만 고객들과 소통하며 하이디 씨 일상에도 변화가 생겼습니다. Yes! Tama. Pero yung mga Madam Sandali 재밌죠. 말고 있지만 저 친구들 나 얼굴 못 봤지만 제가 그 사람들의 고객들이 나 얼굴 봤어요. 저 얼굴 못 봤지만 대화하고 괜찮아요. 그거 재밌어요. 하이디에게 힘을 주는 존재는 또 있습니다. 밥 먹었냐? 밥 먹었지? 지금 안 아프지만 나중에 또 아프니까 억지로 먹어야 해요. 예? 저녁 늦게까지 일하지 말고. 엄마 안 보고 싶어? 보고 싶지? 엄마도 우리 아들 너무나 보고 싶어. 알았어. 항상 조심하고. 바이바이. 두 아들은 대구와 전주에서 유학 중인데요. 속썩이지 않고 잘 자라준 두 아들이 하이디 씨에게는 든든한 재산입니다. 선디야, 아무것도 하지 말고 엄마만 도와줘. 그거 보니까 지가 눈물을 여기까지 힘들었어요도 참아 있는 거예요. 우리 아들 때문에. 주문 들어온 옷은 부지런하게 포장하는 것으로 하루를 마무리하는 주인공 하이디 씨. 잠시도 한눈 팔지 않고 열심히 사는 그가 앞으로 바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나 있고 가족, 옆에 하는 사람, 또 하는 사람 있으면서 나한테 만약에 도와주세요 하면 도와주면 제가 좋겠어요, 진짜로. 그 마음 있어요. 마음이 빛나면 삶도 빛이 난다고 하죠. 나보다는 이웃을 먼저 생각하는 반짝이는 마음으로 희망의 씨앗을 뿌리내리는 하이디 씨. 주인공의 오늘이 더욱 반짝입니다. 지역에서 창작자가 되는 길에 힘을 실어주는 든든한 조력자가 있습니다. 아이디어를 현실로 이루는 데 필요한 교육에서 개발과 창작에 들어가는 비용까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이끌어가는 창작의 요람. 창작자를 희망하는 이들에게 꿈의 공간이자 기회의 장이 열려 있습니다. 시작은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시겠다는 분들한테 정말 추천해드리고 싶은 그런 프로그램들도 많고, 저도 이제 여기서 시작을 유튜브 채널을 콘랩에서 시작을 했기 때문에 여기 이제 프로그램 이용하시면 많은 도움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 다니면서 이제 교육받고 이제 마음이 맞는 친구랑 이제 합작해서 지금 이제 웹툰을 만들어가고 있다는 것 자체가 조금 이제 엄청 좋더라고요. 좀 이제 꿈에 가까워진 것 같고 웹툰 작가가 될 수 있을 것만 같고 그럽니다. 창작자들을 위한 꿈의 요람, 전남 콘텐츠 코리아 랩을 소개합니다. 순천의 젖줄 동천변에 자리 잡고 있는 전남 콘텐츠 코리아 랩. 오래된 곡물 창고를 리모델링해서 창작자들을 위한 공간을 만들어냈습니다. 전남 콘텐츠 코리아 랩은 다양한 영역의 창작자들을 위해 든든한 지원군이 되어주는 기관인데요. 교육과 실습, 제작 지원 사업까지 창작자를 꿈꾸는 이들에게 다양한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영상이 대세인 시대이다 보니 크리에이터를 꿈꾸는 이들도 많은데요. 그런 이들에게는 직접 영상을 제작할 수 있는 장비와 영상을 만들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합니다. 마음과 열정만 있다면 모든 인프라가 갖추어진 셈이죠. 관심사가 비슷한 사람들이 모였으니 서로의 고민을 나누고 정보를 교류하면서 끈끈한 인적 네트워크도 형성할 수 있습니다. 지원 조건은 사실은 전남에 거주하고 계신 창작자면 누구든지 가능합니다. 전남 콘텐츠 코리아 홈페이지를 통해서 신청 접수를 가능하시고 시간도 확인할 수 있으실 거거든요. 요구사항을 통해서 저희가 강사 수급이라든가 제작 지원 사업, 판로과 개쪽까지 힘쓰고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찾아오시기 바랍니다. 데이비드 바수스키라는
전남 콘랩은 시대의 흐름을 읽고 대비하는 데 필요한 포럼도 개최합니다. 현실 세계처럼 경제 문화 활동이 이루어지는 3차원 가상 세계, 메타버스가 요즘 뜨거운 화두인데요. 메타버스를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보는 의미 있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가상 공간으로 활용이 되는 다양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 메타버스가 문화 콘텐츠 분야에서도 앞으로도 좋은 기술과 접목이 되어서 좋은 사례들이 많이 발굴되기를 굉장히 기대합니다. 성공한 창작자들의 삶을 들여다보는 실패학 콘서트는 전남 콘랩이 꾸준히 진행해온 강연인데요. 창작 작업을 하면서 끊임없이 겪게 되는 실패와 좌절은 성공을 위한 밑거름일 테죠. 나보다 먼저 실패하고 성공했던 이들의 이야기는 창작 의욕을 북돋아주는 좋은 계기가 되고 자신의 롤모델과 만나는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조금씩 그려내서 현실의 나의 모습을 점점 단단하게 갖추어 나가는 게 아마 성공이라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이제야 들더라고요. 성공으로 향하는 교육의 기회는 누구에게나 열려 있습니다. 전남 콘랩에서 진행하는 영상 심화 교육은 장비를 다루는 방법부터 영상의 주제를 정하는 노하우까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는데요. 비슷한 관심사를 가진 이들이 모이다 보니 서로의 아이디어를 주고받는 과정 속에서 함께 성장하고 더욱 단단해집니다. 채용 운영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약간 좀 어려움이 있고 또 저 초보다 보니까 이제 뭐 그 과정에서 조금 부족한 부분들 그런 것들이 조금 있어가지고 제가 이제 또 이번 수업을 신청해가지고 저의 부족한 부분들을 좀 채우고 싶어서 주부 기간이 되게 길었거든요. 근데 지금 어찌 보면 여기 온 교육을 온 계기가 아들을 가르쳐 보려고 그 컨텐츠를 가르쳐 보려고 제가 온 건데 제가 지금 너무 흥이 있고 지금 신이 나가지고 오히려 제가 지금 더 배우고 있거든요. 회사에 협업을 하기 위해서나 연재를 하기 위해서 웹툰 관련 인프라가 풍성한 도시가 순천이다 보니 전남 콘랩에서도 웹툰 분야를 전략적으로 키우고 있습니다. 실전 노하우가 풍부한 현직 웹툰 작가가 자신의 모든 경험을 풀어내는 웹툰 실전 워크숍은 대학에서 웹툰을 전공하는 학생들도 많이 참여하는데요. 실제로 웹툰을 그릴 때 필요한 노하우까지 꼼꼼하게 알려주다 보니 웹툰 작가 지망생들의 열의도 뜨겁습니다. 펜선만 따로따로 팔을 올리면 이렇게 당겨보면 주름이 다 여기로 모이게 되니까 그런 식으로 올라가는 쪽으로 주름을 모아주면 조금 더 역동적으로 표현이 될 것 같아요. 예전에 제가 이제 지망생으로 있을 때도 이런 지능기관이 있었고 그리고 이런 교육이 있었으면 전문 교육이 있었으면 조금 더 제가 빠르게 성장하지 않았을까라는 좀 부러움 같은 것도 있습니다. 이런 노하우 같은 거를 이제 배우게 되는데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그림만 그리는 것보다 이제 실무자한테 듣는 이제 작업 속도를 빨리 올리는 법, 이제 마감을 좀 빨리 하는 법, 이제 그런 것들 팁 듣는 게 엄청 유용해요. 지역이라서 힘들다는 편견, 나보다 뛰어난 사람이 너무 많다는 좌절감, 이 모든 것을 뛰어넘어 내 안의 가능성에 도전해보면 어떨까요? 창작의 세계를 탐험하고 성공한 창작자로 가는 기회의 장은 우리 모두에게 열려 있습니다. 태백 장성마을 하면 예전 탄광을 많이들 떠올리실 겁니다. 하지만 이후 마을 재생을 위해 많은 사람들이 노력해왔고 곳곳에 아름다운 명소 또한 가득하다고 하는데요. 이를 알리기 위한 장성 탄탄마을 축제가 한창이라고 합니다. 오늘 저와 함께 태백 장성 탄탄마을을 제대로 감상해 보실까요? 태백시 장성동 한가운데 탄탄마을이 있습니다. 탄광이 있는 곳이라 이름도 탄탄마을이죠. 폐광의 흔적이 곳곳에 남아있는 마을은 도시 재생 사업이 한창인데요. 근대 문화를 알 수 있고 탄광의 역사가 남아있는 소중한 문화유산. 동네 이곳저곳 숨겨진 아름다운 명소들은 생각보다 많습니다. 마을 분들과 함께 새로운 시작을 꿈꾸는 탄탄마을로 역사여행을 떠나봅니다. 네, 이름은 장성 탄탄축제로 저희가 이름을 정했습니다. 그리고 이 탄탄축제가 시작된 것은
화강 아파트 장례식을 주민들이 치러주면서 실제적으로는 동네의 축제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올해 제목은 활기찬 동행이라고 해갖고 주민들이 십시일반 나와서 지금 제가 앉아 있는 이 자리도 마찬가지고 동네를 꾸미고, 그리고 보기 싫은 것은 정비를 하고, 그리고 저녁에 사람들이 걸어 다닐 수 있도록 밝게 마을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산책도 할 수 있게끔 드론길도 만들고, 비대면 축제로서 코로나19를 극복하면서 온 마을 사람들이 몇 달 동안 마을 주민 전체가 활기찬 동행을 할 수 있도록 만든 축제입니다. 저희가 축제의 기본은 이제 주민들이 즐기는 것이 가장 좋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포토 챌린지를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인들에게 이곳에 와서 사진을 찍어주세요라고 요청을 하면은 지인들이 와서 인증샷을 찍고, 그리고 또 다른 지인들에게 이야기하면서 장성동에 있는 근대 문화유산이라든가, 그리고 마을 주민들이 꾸며놓은 아름다운 마을 길들을 경험하게 하고 장성동에 있는 볼거리들을 찾아보게 하는 축제입니다. 첫 번째 장소가 여기가 맞는 것 같거든요. 이리로라 그래서 왔는데, 아니 소개를 해주실 분이 어디 있다고 그랬는데. 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아유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제가 지금 제대로 찾아온 게 맞죠? 예, 맞아요. 잘 찾아오셨어요. 아니 이곳이 어떤 곳인가요? 이곳은 역사가 있고, 이제 정말 하자면 이 다리, 여기 이 다리가 이중교라는 다리입니다. 이중교? 예. 여기 우리가 밟고 있는 이 다리가 하나, 여기 저쪽 계형구에 석탄을 캐가지고 나오면은 이 다리 이제 물이 있으니까 다리를 놔야 되니까, 그때 35년도에 일제하에서 35년도에 이 다리를 놓고, 그래 이 다리하고 이래서 이중교고. 태백에서 가장 오래된 석탄 관련 시설물인 이중교. 석탄을 운반하던 기관차와 광차가 다니던 윗다리, 그리고 아래쪽은 보행자와 차량이 다니도록 다리가 놓여 이중교라 불렀습니다. 일제강점기 자원수탈의 아픈 역사와 우리나라 근대화의 시대상을 고스란히 보여주는 곳이죠. 무지개 모양의 교각이 인상적입니다. 아이고, 알려주신 대로 잘 찾아온 것 같긴 한데, 여기 어디지? 운동은 되고 좋네요. 아이고 힘들어.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여기가 두 번째 장소 맞죠? 예, 우리나라 최초의 석탄 방지탑 잘 쳐주셨습니다. 아니 여기는 얼마나 오래됐나요? 저기에 뒤에 머리말에 보시면은 한 70년 전에 장일용 씨가 여기 목도리를 해서 저기 괴탄입니다. 여기에 발견이 됐는데 따지면은 100년이 넘었죠. 1903년도에 낙가무라에 보고서 보면은 그 일제 치하의 시대 때죠. 그 우리나라의 석탄을 수탈을 했죠. 따지면은. 그래서 이게 참 보면은 광부의 애환도 참 많고 그렇습니다. 이 탑이라는 존재가. 태백은 우리나라 최초로 석탄이 발견된 도시입니다. 태백시 금천길 36. 바로 이곳이 최초의 석탄 발견지인데요. 일제강점기 태백시 상장면사무소에 근무하던 주민 장혜룡 씨가 석탄의 탄맥을 드러낸 노두를 맨 처음 발견했다고 하네요. 이를 기념하기 위해 탑을 세운 거죠. 역사적 현장이 신기한 듯 사진도 찍어보는데요. 주변에 넓은 공터도 있어 가족 단위 소풍을 즐기러 나오기엔 그만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장소를 지나 세 번째 장소로 향해 가고 있는데요. 태백 장성마을의 역사를 공부하며 운동도 되고 너무 유익한 시간인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장소도 기대되는데요. 얼른 함께 가보실까요? 다리에 도착한 호준 씨. 이곳엔 또 어떤 이야기 보따리가 숨어 있을까요? 축제 기간이라 인증샷을 남기는 이벤트도 인기 만점. 아유, 어머니 고우시다. 길에서 만난 어머님 사진도 한 장 찍어드립니다. 하나, 둘. 자, 이제 제가 세 번째 장소에 도착을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뒤에 보이는 건
중세 성 같기도 하고. 네. 여기는 또 어떤 곳인가요? 이곳은 막루라는 곳이고요. 일제시대 때 광부들을 감시하기 위한 초소였습니다. 그럼 또 아픈 역사가 있는 네. 곳이었구나. 태백 탄광의 역사 속엔 시대적 아픔이 곳곳에 배어 있습니다. 경치 좋은 저곳에 일본인들은 막루까지 세워 노역하던 광부들을 감시했죠. 안으로 들어가자 바깥을 내다보는 작은 창이 여럿 눈에 띕니다. 사다리까지 놔 2층으로 올라갈 수 있었는데요. 창을 통해 감시하던 시선을 마주하던 광부들은 어떤 심정이었을까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기가 맞는 것 같아요. 제가 잘 찾아온 거죠 지금? 예, 맞습니다. 여기 그럼 뭐가 볼 게 있는 거예요? 여기 이제 곤방대 바위라고 저 위에 조금 한 5분 정도 걸어가면 있습니다. 잠깐만요. 네. 여기가 아니라 저 위에 예. 5분 정도 걸어가서 예. 이렇게 날씨도 좋고 경치도 끝내주는데 겨우 5분 올라간 걸 가지고 엄살 피우는 전호준 리포터. 가는 길목 보랏빛 꽃잎이 인사를 건넵니다. 선생님 2분 넘었는데요. 진짜 다 왔습니다. 진짜요? 예. 여기에요? 예, 이제 진짜 다 왔습니다. 와. 실제로 저 시내에서 바라보면 여기가 곤방대 형상을 실제로 닮았고요. 여기서 담배를 피우는 형상입니다. 여기서 담배를 피우면 장성 시내가 담배 그 곤방대의 화로 역할을 하는. 네, 그래서 지금 장성이 아마 불로 이렇게 환하게 타라고 이래서 요거를 옛길을 복원해서 지금. 장성 시내가 한눈에 들어오는 숲속이 거대한 바위가 털을 잡고 있는데요. 곤방대 바위, 이름 그대로 곤방대를 닮은 모습입니다. 지금이야 산에서 담배를 피우면 안 되지만 그 옛날 선조들은 저 바위에 걸터 앉아 잘게 썬 담배를 넣어 깊이 들이마셨겠죠. 드디어 마지막 코스가 코앞입니다. 이 벽화가 곳곳에 이렇게 자리 잡고 있는데 어떤 주제로 만들어진 건가요? 이게 보면은 이제 사계절 테마용으로 이제 그렸어요. 이제 여기 보시면은 이제 뭐 봄, 개나리도 있고, 여름에는 바닷가 풍경, 가을에는 뭐 자작나무, 겨울에는 눈설밭,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사계절을 표현한 겁니다. 야, 그러니까요. 이 벽화가 있기 전에 마을 분위기는 좀 어땠나요? 벽화 그리 좀 어두웠죠. 등도 지금 같이 등도 달고 해서 마을이 엄청 맑았죠. 전에는 보시다시피 좀 암흑이었어요. 동네 어르신분들도 좀 다니기도 밤에는 거의 안 다니셨죠. 어둡다 보니까. 근데 마을 사벌에서 등불도 달아드리고 마을도 이렇게 벽화도 그리니까 마을 주민들이 일단 굉장히 좋아하세요. 어둡고 인적 없던 거리, 회색 벽에 사계절의 자연을 담아 동네가 환해지자 사람들이 모여들고 주민들 얼굴엔 미소가 피어났습니다. 광업소가 문을 닫고 광부들이 떠나가고 가라앉은 동네가 되었던 시절도 있었죠. 하지만 동네를 가꾸고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려는 주민들의 노력이 모여 지금은 어디서도 볼 수 없는 근대 문화유산과 트레킹 코스가 자리를 잡았는데요. 태백 장성 탄탄마을 놀러 가고 싶지 않으신가요?